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 전쟁 CBDC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한 이 투자 의사 결정에도 반드시 참조하셔야 될 글로벌한 가장 중요한 그 추세, 바로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2021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면서 작년 10월이죠. 그때도 2021년 내내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화폐 전쟁일 것이다. CBDC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자지갑이죠. 과거의 지갑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전자지갑이 등장하고, 전자지갑은 다시 말하면 과거의 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를 담기 위한 용도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숱하게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산업의 영역이 바로 전자상거래죠.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다. 어쩌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6% 수준으로 반등한다고 하지만 전자상거래 산업은 그 이상으로 크게 폭등하는 모습을 본다면 세계가 이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의 소비 패턴마저도, 은행 서비스 이용 패턴마저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구나. 모든 거래가 디지털리 전환되고 있는 지금에 가장 대표적인 그 거래의 모습은 길거리에서 택시 잡는 게 아니라 손 위에서 택시를 잡는다. 은행 지점에 가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서 장을 본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리만큼 당연히 현금 사용의 비중도 줄어들겠죠.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의 비중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들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등과 같은 이 선진국들은 소위 현금의 사용 의존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총 거래량에서 현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나라가 스웨덴이죠.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에 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 현금의 사용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없는 사회의 이런 종류의 나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캐시, 이 현금은 없지만 돈이라는 건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1,000원짜리 지폐는 없지만 1,000원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현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폐가 없는 것이지 현금은 여전히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화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했던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스웨덴이죠. 이크로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따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면 결제 줄죠. 대신에 비대면 결제 늘죠. 소위 말해서 비대면 언택트 사회가 더 본격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할래야 사용하기가 어렵다. 제가 심지어 어떤 칼럼에다가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스마트폰에다가 동전이나 지폐를 넣을 수도 없지 않느냐. 현금을 사용할 어떤 빈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 간편 결제나 간편 송금의 그 증가 속도는 상당하다. 물론 이런 디지털 전환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전개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언택트 사회로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거래 자체가 전자상거래 혹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화폐도 변화하게 된다. 아날로그식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화폐의 범주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투자를 단행하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 투자를 단행했다가 더 큰 이 손해를 보면서 이 투자 손실을 보면서 괜히 투자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죠. 가상화폐.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 암호화폐의 정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발행 주체가 없어요. 탈중앙화됐어요. 발행 주체가 없다 보니까 명확한 감독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하 경제를 양산하죠.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탈법적인 용도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도권 내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의 활용 그리고 이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불안정성을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뭐 일확천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의 투자자들이 이 급등락하는 이 암호화폐의 거래 장 속에서 큰 손실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초래한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암호화폐를 제약하기에 이르릅니다.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규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CBDC의 발행인 것이죠. 정리를 한다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 발행 주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리브라, 뭐 테더 이런 것들, JPM 코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또 코인, 디지털 화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감독 관리에 관여는 할 수 있지만 철저한 감독 관리는 없고요. 또 중국과 같은 소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 관점에서는 아니 민간 기업이 더 관리 감독하고 현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하기에 이르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은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런 것이 아닌 중앙은행이 개발하겠다.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 그래서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BDC라는 표현은 제가 물론 1년 전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지만 여러분 용어를 그냥 CBDC라는 표현을 그냥 익숙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의 개념은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개발한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를.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누가 개발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다른 디지털 화폐와는 차이가 있죠. 중앙은행이 발행하니까 이제는 1,000원짜리 발행하고 10,000원짜리 발행, 50,000원짜리 발행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근데 디지털 커런시는 상대적으로 발행하는 비용이 줄어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 어떤 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도 감소되고요. 그죠? 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현금의 추적이 가능해요. 지하 경제를 양산할 수 있어요.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현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기존 통화와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의 급등락이 없다 이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거죠. 누구 말에 의해서 급등하고 또 누구 한마디에 의해서 급락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CBDC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디셉 그리고 이미 최초의 CBDC가 된 바하마의 센달러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CBDC에 대한 추진, 경고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캐시를 이용하는 의존도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페이먼트가 지속적으로 원격, 비대면 디지털 페이먼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역시 CBDC에 대한 개발 의지, 노력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CBDC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액 결제형 혹은 거액 결제형, 소매용, 도매용 이런 표현도 쓰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식 표현이 리테일, 홀세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 종류의 CBDC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삼가하고 조금 있다가 사례를 들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중국이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디셉, 디지털 위안화. 디셉의 이름은 원래 CBDC라는 용어를 쓰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디셉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커런시라는 표현은 똑같죠. 대신에 EP가 들어갔는데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지급 결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인데 이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라는 말은 또 CBDC라는 용어와 중국의 CBDC라는 용어와 또 DCEP, DCEP라는 용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 활용하는 그 방법, 체계도가 어떠하냐면 지금 굉장히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요. 그걸 가지고 받은 이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뭐 지하철 요금도 결제하고 실제 여러 상점에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게 중앙은행이죠.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공급해요. 어디에게? 시중은행에게 화폐를 공급한다.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화폐를 공급하면 시중은행은 실물 화폐와 개인이 혹은 자영업자, 기업들로 하여금 실물 화폐와 은행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화폐를 공급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디셉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디지털 위안화의 비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개인 간, 또 개인이 자영업자와 또 자영업자와 기업과 기업이 또 개인 간 여러 가지 거래를 함으로써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화폐가 통용됨으로써 순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차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이나 그것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걸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현금은 기존의 현금, 기존의 위안화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온전히 언젠가는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겠죠. 이게 바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 활용하는 그런 개념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중국의 디셉은요, 이렇게 디지털 지갑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디지털 지갑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지갑 플랫폼 중에 하나가 알리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이 선전시에서 발행한 200위안 디지털 화폐가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통용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를 선보였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죠. 그때가 뭐 한 23년 됐는데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5G 선도 국가가 됐다, 이것을 이제 강의를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이죠. 이 동계올림픽 때 2월일 겁니다. 이때 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용할 것이고요. 이 실제 상용화했음을 전후로 발표할 것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에게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화하는 그런 경로 속에서 이게 디지털 위안화가 통용 가능한지, 외국인에게까지 통용이 가능한지를 활용해보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D7은 특히 언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 관련 산업이 크게 부상하고 뭐 주가도 당연히 그런 즈음에서 크게 뛰겠죠. 뭐 2, 3개월 전후해서
뜨겠죠. 최초의 디지털 통화는 사실상 바하마입니다. 바하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 대서양 쪽에 있고요.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인구가 30-4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바하마는 이 디지털 화폐 샌드 달러를 처음으로 발행을 했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상점에서 거래하기 위한 용도로 앞에 말씀드렸던 소액 결제용 CBDC라고 볼 수 있겠죠. 바하마의 샌드 달러가 가장 최초의 모델로 이미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편하더라고요. 사용의 편리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바하마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계좌 개설 건수 자체가 그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죠. 전혀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발달한 금융 시스템을 건너뛰고 바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 놓여져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분산 전력이라든가 또 태양광 더하기 ESS하고 같은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기 사용의 불편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전기 인프라가 훌륭하니까 그런 스마트 그리드 영역까지 건너뛸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전기 인프라가 아예 부재한 나라들, 못 사는 좀 저소득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전기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 되게 이 신흥국들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이런 데 가면 그 동네에 TV 하나 있고요. 그 TV를 자동차 배터리 가지고 연결해서 보는 모습, 이런 환경 속에서는 당장 스마트 그리드나 분산 전력망이 도입돼서 전기 인프라가 충족되면 좋겠잖아. 이렇게 건너뛰고 가기가 더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 인프라가 너무 훌륭하고요. 굉장히 많은 지점들과 여러분 금융 계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는 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기도 했고 중국을 중심으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디지털 화폐가 특히 디지털 위안화가 크게 공격을 가해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근데 중국은 단순히 중국 내에서 이 현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용도로서 생각하고 또 디지털 위안화가 개발되고 보급되는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산업이 등장하죠. 바로 디지털 지갑입니다. 디지털 지갑 플랫폼의 이 산업의 성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 무역 결제에 있어서 우리 디지털 위안화를 통용하겠다, 기축통화국으로서 가겠다 하는 의지도 표명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가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아, 우리가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로 이만큼 빌려줄 테니까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통용합시다. 그러면서 점차 디지털 위안화의 입지를 높여나가기 위한, 기축통화국으로서 도전하기 위한 그런 경로하에 있다. 그런 과정에서 원래 미국은 이 디지털 화폐를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입장을 바꿉니다. 일본도 입장을 바꿉니다. 모두 다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개발, 디지털 화폐 개발에 뛰어드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 전쟁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실험 완성 단계에 있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 상표 등록을 했고요.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도 마친 상태고요. 스웨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크로나를 파일럿 테스트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영국은 브리코인이라는 또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도 원래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디지털 화폐 실험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8월부터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도입하죠. 카카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그라운드 X라는 이 플랫폼 기업과 모의 실험을 착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 여름부터 연구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 논문을 조만간 아마도 9월 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때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이 디지털 화폐 개발에 착수할 그 가능성이 내비치는 그런 인사이트가 담기면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러면 CBDC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디지털 화폐 전쟁을 갖고 있을까요?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왜 가져갈까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왜 노력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그 근거가 바로 시니어리지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거죠. 그 화폐를 발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100달러 화폐를 발행하는데 대략 19.6센트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달러 발행할 때마다 약 99달러 정도의, 그죠? 99달러 80센트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발행을 계속하면 계속 소비국으로서 남을 수 있죠.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화폐 발행국이기 때문에 시니어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년 무역 적자국이자 만년 이 재정 적자국이고 만년 소비국으로서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계속 재정 적자국이고 계속 화폐 발행 많이 하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 그 무역 적자국인데 그런데 거대 소비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시니어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 전쟁을 펼쳐나가고 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1위 기축통화가 이제 달러고요. 유로화 이런 여러 통화들이 자기 지위를 나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모습을 보이자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CBDC를 더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 이맘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CBDC 주제로 이미 경익남 한 1년 전에 촬영했었죠.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합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 합니까?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 이런 굉장히 가감한 발언을 했죠. 미국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제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중국 정부는요, 2021년 5월 같은 시기죠. 비트코인 채굴이나 거래를 일절 금지한다라는 이런 방침을 발표했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각 그 상업은행이나 농업은행이나 이런 주요 은행들 그리고 뭐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여러 지급결제 플랫폼 기업들을 다 불러다가 암호화폐 거래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죠. 물론 공산주의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각국의 중앙 정부들은 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은 당연히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서 그것을 통상적인 화폐의 범주로서 넣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고 투자 대상으로서 적격한 그런 유형은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업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오고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는, 상용화되는 그런 경로 속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머지않아 디지털 지갑이 엄청나게 부상할 것이고 아날로그 지갑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더 빨리 올 것이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위챗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이런 디지털 지갑 플랫폼들이 크게 부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디지털 지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걸 선점하고 점유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 드리고요. 세 번째, 기축통화 지위를 또 놓고 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화 패권 전쟁이 점화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무역이라든가 또 수출이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 어떤 기회가 또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